상황소순 남경가. 소설. 상황은 현종을 말하는데 756년 낙양을 기반으로 했던 안록산이 장안 한양을 점령할 때 현종이 경도인 서울에 발해가 있었던 천하의 중앙조정인 천조인 비당금자의 금도가 있었던 송도로 몽진가는 것입니다. 현재의 차이나 서안 장안에서 사천성까지 과연 황제가 45일 만에 몽진을 갈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756년 이때 태자 이용은 발해가 건국된 영무에서 황제에 즉위하여 황제의 숙종이 되고 다른 왕자 1위는 영왕이 되어 동남 방향으로 병권을 잡아 반란군을 물리치는데 이백이 영왕에게 초빙되어 그의 참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왕이 숙종 황제에게 불복했다는 이유로 반란죄로 피살되었고 이백은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 유배지에서 자신의 사면을 확신하면서 이시 상황소순 남경가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새 황제인 숙종이 들어섰는데 도망갔던 상황인 현종을 칭송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대단히 미묘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면이 절체절명이었던 이백으로서는 이러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 현종의 상황파들이 자신을 구제해 주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상황소순 남경가. 자, 이제 당 시선, 우리의 선조인 이태백의 상황소순 남경가를 살펴봅시다. 상황소순 남경가. 제1수. 오랑캐 군대가 권장대를 가볍게 건드리니 밝은 임금은 서쪽 땅 척도로 왔으라. 권문간 높이는 5,000척이요 돌로 만든 누각은 하늘로 통하노라. 권장대. 한무제 때 장안의 권장군에 세운 신명대, 장안 궁궐을 상징. 송주 현종. 소순척도. 현종은 756년 6월 13일 장안에서 북쪽으로 피난길에 올라 7월 29일 송도에 도착. 현종이 피난간 곳은 촉이 아닌 성금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검병문. 장안에서 서울의 송도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검문 혹은 검각. 속이 누각. 검각의 잔도를 가리킨다. 구천계. 검각이 하늘 위를 파서 만든 것 같으므로 매우 높은 곳을 형용하여 하늘이 열린다고 표현했다. 낙양을 기반으로 했던 안사의 반란군이 장안의 권장대를 공격하니 당 현종이 촉으로 피난을 갔다고 하는데 권장대를 장안에 있었던 권장궁 안에 세운 신명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의 역사에 권장궁이 등장합니다. 고봉 기대승 선생님의 권장춘효라는 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조작을 뚫고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진실을 보여주는 고봉 기대승 선생님의 공력의 실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권장궁의 봄 새벽 갑자년 3월 초하루 월가입니다. 천문만호 온 도성 모두 봄에 들었는데 옥루가 약해지자 밤은 새벽으로 향하네. 약한 모들 늘어져 채색 의장을 휘감고 꾀꼬리 우는 소리 공교롭게 수심하는 이 괴롭히네. 점점 구슬발에 희미한 그림자를 거두어주고 부질없이 궁정들의 세세한 티끌을 엄습하네. 밝아오자 점점 붉은 햇살을 보게 되니 골룡포 선명한 곳에 조회하는 신하들이 모여드네. 이 시에서는 기대승 선생님이 조선 한양의 권장궁에서 야근을 하면서 조회하는 신하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무제가 세운 권장궁에서 소위 조선의 명종 19년 3월 초하루에 조회했던 사실을 월가로 제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문만호란 장안을 수식하는 대표적인 어구로 결국 장안이 한양이었던 것입니다. 제1수에 등장한 구천계의 구천은 또한 향산유랑가에 등장합니다. 구천의 은하수가 쇠길로 내려오니 산주포 나는 형세 굿살을 해잡는 듯 용연포 깊은 수에 노령이 잠겼는 듯 상산포 천시포는 하늘박 소리로다. 산주포 용연포 천시포의 묘사가 향산별곡에서는 구천의 은하수가 쇠길로 내려오니라는 한 구절이 빠진 것이 눈에 띕니다. 왜 뺐을까요? 바로 이 구절이 이백의 망여산 폭포의 은하 낙구천이라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빼고 향산별곡은 폐기했어야 했는데 그 원본의 노래를 누군가가 부르고 있어서 재록되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여산 폭포가 산주포와 용연포와 천시포의 세 개의 폭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오로봉의 서북방에 있는 그 여산 폭포요. 대동지지 고도소 읍주류의 금강산의 수양폭포라는 것입니다.
검벽문은 또한 검산형에 있는 문으로 검 땅에 있는 벽이 검벽이며 산이 검산이기도 합니다. 택리지의 영병부 북쪽이 검산형으로 곧 고구려의 환도성이며 성토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도성이란 충청도 천안의 군명을 환주, 임안, 영주, 영산이라고 하며 평안도 안주의 군명을 영주, 평원, 안부, 식성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천안과 평안도 안주는 영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천안의 군명 환주에 있었던 성이 환도성이기도 합니다. 당 현종이 장안 한양에서 천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천물령을 넘어 검산형인 천안의 환성인 안시성을 지나 송도로 들어가는 경도였던 것입니다. 당 현종이 지나간 이곳 천물령 너머의 안시성은 대진국 발해가 건국된 곳입니다. 평안도 안주의 불어를 인용합니다. 천왕사 성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평안도 안주의 환도성 안에 천왕님이 계셨던 천왕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2수 구천이 열리면서 나타난 성도엔 수많은 인가들이 그림 속에 펼쳐졌네. 초목과 운산한 비단 깔아놓은 듯 진천에서는 이런 풍경 볼 수 없으리. 성도 역사 속 성도시로 비단금자의 금성이라 불렀다. 시 표현이 절묘합니다. 잔도와 검벽문을 지나니 하늘이 툭 트이면서 근대 도읍이 한번 이루어졌는데 그게 송도라는 것입니다. 송도가 산중에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천, 진령 이부 위수유역의 관중 평원이다. 관중 안에 청주 지역이 진나라가 시작된 진읍으로 그곳의 하천이 진천입니다. 신증 동국 여지스남에서 송도의 지명을 찾아봅시다. 평안도 송천의 군명을 비류, 다물, 절범부여, 강덕진, 송량, 송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송천과 송도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송도에 있는 하천이 송천입니다. 평안도 송천의 군명 송량은 개성의 군명 송악과 동일한 지명입니다. 송도를 비단금자의 금도, 금송이라고도 부릅니다. 전라도 금산의 군명을 진내, 경양, 금계, 진래, 금주라고 합니다. 금도와 금산, 금주는 동일한 지명입니다. 전라도 나주의 군명을 금성, 금산, 진해라고 합니다. 전라도 금산과 나주가 천하의 중앙조적인 천조가 있었던 비단금자의 금성의 지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개성의 성곽을 나성이라고 합니다. 나성, 큰 외성이다. 고려 현종 때 강감찬이 경도의 성 쌓기를 청하니 왕이 이가도를 명하여 흙을 쌓아 성을 만들게 하였는데 무릇 21년 만에 공사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나주에 있었던 성이 나성으로 나주의 군명이 비단금자의 금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합니다. 경도는 서울인데 개성의 나성을 경도인 서울에 쌓는다고 합니다. 개성의 봉수를 인용합니다. 송악산 국사단 봉수 부북쪽 11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서울 남산타에 올라가면 산 정상에 봉수대가 있으며 그곳에 국사당이 있었다고 장황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남산의 소나무가 바로 개경의 송악이었던 곳으로 신중 동국 여지스남에 개성에 있었다는 고려 궁궐들이 모두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고 나옵니다. 제3수 화양의 봄나무들 신풍과 흡사하고 송도로의 행차는 장안옛 궁전 행차와 같도다. 수양버들은 진땅 버들보다 푸르지 못하지만 꽃빛깔은 상양궁 꽃보다 더 붉어라. 화양 옛 촉지방 명칭으로 한양 장안의 중심 관중이 화양입니다. 신풍 한고조 때 설치한 현 이름으로 관중의 섬서인 연나라 지역에 있었습니다. 신도 한양 장안이 신도로 송도의 서북쪽에 신도연이 있지만 여기서는 송도 전체를 가리킨다. 상량 당 고정이 세운 궁궐 이름 이 상량이 바로 상주와 동일한 지명으로 발해가 천도한 상경이며 상량의 지명이 있었던 곳이 바로 평양성이었습니다. 그러면 발해가 천도한 상경 용천부가 평양성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서울의 송도로 행차하여 수대에 거처하니 곧 옛 장안의 궁과 다를 바 없다. 또한 송도에 피는 버들과 꽃들은 평양의 상양 궁전 옛 풍경과 똑같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4수 누가 군왕의 행차가 어렵다고 하였나. 어가가 서행하자 만민들 기뻐하네. 아래로는 금강이 위수가 되었으며 위로는 옥루산이 장안으로 변하였네. 육룡 황제의 어가 서행 소적으로 황제의 행차
비단금자의 금강, 유강 또는 탁금강이라고도 부른다. 서울인 성도에 흐른 강, 위수, 섬서성에 흐른 위하, 한양장안에 흐른 한강이며 압록강입니다. 옥루, 산 이름으로 송도 서북쪽 도강형 경내에 있다. 당 여수는 당시에서 명황 현종이 처음 송도에 도착하였을 때 200은 일찍이 촉단안을 지어 근심했지만 당 현종의 행차가 무사하자 기뻐서 이 시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행차의 어려움을 의심했다가 뒤에는 무난함을 알았으므로 누가 말하였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군왕 행로의 순조로움을 보고 만 백성이 함께 기뻐했으며 또한 송도 중의 산수풍물이 장안과 다르지 않으므로 우리 임금이 편안하다고 여겼던 것이다 라 하여 이 시를 지은 기쁜 뜻을 분석했습니다. 발해의 세력은 북위 중심의 세력인 고구려가 관중과 중원을 중앙조정인 당에게 빼앗기면서 송도의 중심 도성인 동모산의 안시성과 천황님이 계셨던 상경 용천부를 기반으로 후위를 도모했던 것인데 당 고종에게 쫓겨 발해인 송도에 온 북위의 고구려 세력이 오히려 그 고종의 손자 현종이 안록산의 난으로 발해인 송도로 피난 왔을 때 발해의 세력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전쟁의 패에 발해로 왔던 수많은 사람의 가족과 스승과 사형사제가 대당 전쟁으로 죽음과 부상을 당하고 고향과 가족과 이별하고 왔는데 그 발해에 한 맺힌 당사자들이 당 현종과 그 수행원들을 가만두고 보고만 싶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 현종의 행렬이 송도에 도착하거나 출입을 할 때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눈시울이 붉어지고 피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러나 지금은 천조의 인가를 받은 황제이며 천자인 대당제국의 천하, 발해 왕실은 살아남아야 하고 이런 계기가 왔을 때 무엇인가 기회를 잡아야 한다. 이 발해 왕실이 당 현종과 그 수행원에 대한 1급 경호령을 발동해서 사생결단으로 당 현종 일행을 경호했을 사정이 눈에 선합니다. 누가 군왕의 행차가 어렵다고 하였나? 어가가 서행하자 만민들 기뻐하네. 누가 촉둔안이라고 했을까요? 200이 그 시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200만이 걱정을 한 것이 아니라 온 천하가 걱정을 하였습니다. 무엇을? 길이 험한 것을?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북위 발해 놈들이 원한 때문에 황제 현종을 다치게 할까봐 걱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험한 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만다행하게도 만민들이 기쁘게 환영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래로는 금강이 위수가 되었으며 위로는 옥루산이 장안으로 변하였네. 그래서 마치 송도의 금강이 장안의 위수같이 느껴지고 송도가 장안같이 느껴지도록 당 현종이 안도를 하였다는 표현입니다. 이런 시대적 내재적 맥락의 흐름이 느껴지고 잡혀져야 역사가 그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현 조작된 역사에서는 장안이라고 조작해놓은 현 시안에서 발해를 조작해놓은 백두산까지 또는 사천성의 송도까지 너무 멀고 오지의 길이라 황제의 어가가 갈 수도 없고 아무런 의미를 느끼고 찾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제7수 천조연해도 금강은 금성을 둘러 동쪽으로 흐르고 강의 칠성교는 북두성처럼 걸려있네. 온 세상 관료들 이곳 어진 임금에게 조회하니 아미산 신설들이 멀려선 듯하여라. 금성, 금강성의 다른 명칭, 송도의 별칭, 성교, 척군에 있는 칠성교, 하늘의 칠성과 대응, 실제는 송주에 있는 다리, 아미산, 송도 서남쪽 아미원 경내에 있는 산, 아미산의 올라의 시에서는 촉국에는 선산이 많이 있지만 아미산에 필적할 수 없네라고 했습니다. 금강산을 아미산이라고 부릅니다. 선정, 선인들이 모여있는 궁궐, 당대 아미산에는 도교가 매우 성하여 도교사원, 도관 등의 건물들이 산지에 있었다고 한다. 천교란 천하의 중앙조정인 비단금자의 금성으로 성교란 성주에 있었던 다리입니다. 경상도 성주의 군명을 성산가야 신안, 광평, 경산, 흥안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성주의 군명 신안이란 이곳이 신도인 신도팔경시의 무대 한양장안이며 군명 경산이란 서울에 있었던 산으로 관중의 한양장안과 서울이 경산을 가운데 두고 서로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산이 바로 금강산 자락입니다. 성주를 어진 임금이라고 속세의 왕으로 인식되도록 번역했는데 실상은 성주가 비단금자의 금도에 계셨던 부처님으로
천조연화도의 주인공이신 천왕님, 부처님이십니다. 천조란 천 아닌 천축국에 있었던 천하의 조정으로 천조연화도의 무대가 바로 천하의 중심인 비담금자의 금성이었습니다. 자, 이래도 현재 차이나의 역사가 남의 역사로 보입니까?